안녕하세요. 당신 브랜드 연구소 조연심입니다. 브랜드 하지만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모르시겠죠? 퍼스널 브랜드에 대한 모든 고민, 당신 브랜드 연구소가 함께합니다. 네, 아마 방송을 듣는 분들이 점점 더 고민의 강도가 세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요즘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고민할 주제는 바로 콘텐츠 그 자체입니다. 이게 뭐죠? 바로 콘텐츠에도 목적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신이라는 브랜드가 뜨는 콘텐츠가 되려면 이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뜬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유명해져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유명함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유명함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유명한 famous, 그 영어 그 자체로 하면 누가 보더라도 확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뜨는 걸 이야기하는 게 보통은 유명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저의 사례를 들어서 조금 그 유명이라고 하는 걸 달리 표현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는요, 뜨는 블로그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파워 블로거가 아니란 뜻이죠. 파워 블로그는 아닌데 가끔 제가 올린 글에 하루에 몇만 명씩 들어오는 그런 콘텐츠가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럼 왜 그런지 아세요? 그때 이슈랑 맞았기 때문이에요. 가령 제가 무슨 세종대학교에서 진로 특강을 했다. 그런데 그날 어떤 사람들이 세종대학교를 검색할 일이 많아진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수시 입학 발표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검색했다가 딱 보니까 제가 세종대학교에서 특강했던 내용이 상단에 뜨니까 세종대학교 수시 입학 그 결과를 보러 왔던 사람들이 그냥 정말 잘못된 경로로 제 블로그에 들어온 거죠. 와서 보니까 이런 내용도 하네 하다가 다른 걸 둘러보기도 하고요. 이 사람이 저자였네? 라고 하면서 제 책에 관심을 갖게 되기도 하고요. 결국 저 스스로가 그냥 유명해져서 사람들이 누구나 알고 찾아오는 그런 유명세를 겪지는 않지만 관련된 일에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는 유명한 사람 못지않은 그런 결과, 성과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전문 블로그를 운영하는 전문 블로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도 뜨는 콘텐츠, 이걸 이제 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뜨는 콘텐츠가 뭐가 떠야 되냐면 당신이 떠야 되잖아. 당신이라는 브랜드가 뜨기 위해서는 어때요?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맞춰서 바깥으로 트렌드를 이 바깥에 촉수를 두고 있으면 절대로 그거 못 맞춥니다. 왜냐면 트렌드가 계속 지나가기 때문이에요. 계속 지나가니까 저걸 얼추 쫓아가서 내가 이 정도쯤 됐어 했는데 벌써 앞에 또 가 있어 트렌드가. 허걱지걱 쫓아가기만 하면 뜨기 전에 그냥 수장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냥 단순히 유명해지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무언가 다른 장치가 필요하겠구나. 내가 올리는 나라는 사람을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 그리고 내가 만든 컨텐츠가 뜨는 컨텐츠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필요한 요소가 그 안에 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다? 나에게 필요한 브랜드, 이건 뭐다? 바로 나에게 의미 있는 내용과 정보가 담겨 있는 컨텐츠라야 가능하다. 라고 정의를 해봅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이 다른 사람한테 필요한 정보를 줄 때 감정만 막 이제 소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 대박이야. 이거 보니까 완전 짱이야. 알지? 이거 완전 힙한 거.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그럼 사람들은 이게 뭔지 현재 못 본 상태에서는 말하는 감정만 보고는 후끈 달아오를 수 있어. 그래 뭐야. 한번 같이 봐. 딱 봤는데 그런 감정만 있고 실제 팩트 내용이 없어. 그러면 내가 보고 싶은 걸 못 본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감정은 이게 굉장히 가식적이고 가짜야. 그래서 어느 순간 갑자기 훅 하고 다시 차갑게 식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어차피 시간을 만들어서 당신을 브랜드로 만든다라고 하는 건 당신을 컨텐츠로 만들어낸다는 의미고요. 그 당신이 만드는 컨텐츠에는 뭐가 담겨야 되느냐? 바로 당신의 경험과 뭐가 담겨야 된다. 경험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감정이 같이 담겨야 돼요. 여러분 혼자 와우 한다고 그 와우한 상황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경험한 상대방의 경험치가 온라인에 같은 비율로 컨텐츠로 올라와야 된다. 목표가 조금 더 명료해졌죠. 아, 이게 나만 잘해서 되는 일이 아니구나. 그래요. 기억하셔야 돼요. 브랜드는 내가 만들고 남이 완성하는 겁니다. 대기업들이 만약에 자기네가 스스로 브랜드를 완성할까지 할 수 있었다 생각하면요. 그 사람들은 돈으로 좌지우지하면서 엄청 많은 브랜드들을 완성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도 못 얻어내는 게 뭐예요? 브랜드의 완성도, 인지도를 만들어내는 거, 영향력까지 만들어내는 건 누구의 몫이에요? 결국 소비자의 몫이잖아요. 소비자가 선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브랜드의 성패가 좌우되는 거예요. 돈을 얼마나 썼느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느냐, 이걸 얼마나 많은 채널에 뿌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과 만나느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데, 인지도, 영향력 얼마나 많이 발휘됐는데, 소비자들이 얼마나 많이 구매했는데, 결과는 전부 다 뭘로 나타나요? 숫자로 나타나잖아요. 결국 여러분이라는 브랜드가 뜨는 콘텐츠가 된다는 의미는요. 바로 여러분이 올린 글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경험하고 올린 글들을 보고 여러분을 찾는 고객의 수가 필요한 만큼 됐다. 이게 뜬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뜻 떴다, 그 필요한 만큼이 얼마만큼이다?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바로 요 전에 방송을 드렸던 1000명한테만 뜨면 돼요. 뭐 수만 명, 뭐 몇백만 조회수가 올라왔다. 그래서 우리는 궁금했을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서 뭐가 달라진 건데. 결국 그 한 번으로 인생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더 유리하다. 아, 그 내가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나의 컨텐츠가 노출될 수 있게 해주면 되겠구나. 그리고 그게 뜨면 되겠고, 뜰 수 있는 어떤 요인을 갖추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요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 담아야 되느냐, 컨텐츠에. 우린 지금까지 기능을 담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에 난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아주 잘할 수 있어요. 여기에는 이런 요소가 들어갑니다. 이 제품에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런 원자재를 썼고요. 그런 팩트의 정보를 막 나열을 해요. 그리고 나는 토익 몇 점이에요. 공모전 점수도 있고요. 해외 연수 경험도 있어요. 이렇게 스펙을 좌라라락 나열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딱 하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와, 진짜 저 제품 대단하다. 저 사람 대단하다. 그래서 저 사람을 내가 팬으로 쫓아다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 계세요? 이게 예전에는 통했어요. 일방적으로 대기업에서 어떤 푸시 메시지로 광고를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에서는 원하는 대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게 가능했죠. 그래서 와, 대단하다. 역시 저 기업이 만들면 틀려. 라고 해서 제품력의 변별력이 확실하게 있을 때는 당연히 그런 광고가 먹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품이 다 거기에요. 모르는 회사에서 만들어도 제품이 그렇게 하자가 없어. 그리고 AS도 엄청 잘해줘. 옛날엔 대기업만 잘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서비스의 질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달라져야 돼요? 이게 달라져야 되잖아, 뭔가가. 그게 뭐예요? 홍보 전략도 달라져야 되고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다르게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자기소개서를 쓰거나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누군가에게 소개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만든 제품을 홍보하거나 할 때도 이게 정말 괜찮고 대단하다라고 하는 스펙이나 기능을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분명히 무언가 부족하다. 라는 걸 이제 명확하게 좀 알 것 같은데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거와 관련된 경험과 그 경험으로 인해 사람들이 받은 감정들이 바깥으로 공개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컨텐츠는 바로 이런 것들이 담겨야 됩니다. 요거를 조금 더 쉽게 여러분이 아는 그 대기업 브랜드 2개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보면 강연 카테고리의 랭킹의 1위가 세바시예요. 그러니까 세바시의 강연들을 보면 한 15분 전후로 해가지고 그래도 대한민국에 내노라 하는 전문가들의 이 강연 그 오디오가 굉장히 많이 수록돼 있잖아요.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례로 드는 사례가 바로 요기요하고 배달의 민족 사례입니다. 이 요기요가 사실은 먼저 출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기요의 광고 컨셉은 기능이나 팩트 정보 위주로 메시지를 보내줬어요. 컨텐츠가 그게 담긴 거죠. 뭐냐면 클릭하면 빠르게 대한민국의 모든 음식을 여러분 집 앞으로 배달해드려요. 느낌 알겠죠? 그래서 여기요 그러면 여기요 하고 와가지고 바로바로 빠르게 배달된다라고 하는 그게 요기요의 컨셉이었고 그 내용이 컨텐츠에 주로 담겨져 있어서 방송에서 유명한 그 좀 예쁜 연예인이 춤추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여기요 그러면 여기요 이러면서 했던 그 영상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런데 그 후로부터 4개월 후에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앱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요기요보다 빨라요. 요기요보다 저렴해요. 요기요보다 뭐 더 많은 그 가게들의 제품들이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광고를 했다 하면 우리가 지금처럼 배달의 민족에 어떤 사람들이 사랑을 보내고 저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배달의 민족의 방식은 그게 어떤 거였어요? 기억나시죠? 경희 열풍. 경희야, 넌 먹을 때가 제일 예뻐. 이러면서 사실 대한민국에 딱 두 부류의 여자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어요. 경희거나 경희 친구거나. 그래갖고 경희의 태그 열풍이 일면서 결국 많은 사람들은 이 경희가 먹는 그 장면을 기억을 하면서 스스로가 위로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뭐 치킨은 살 안 찌고 살은 누가 쪄요? 살은 내가 찌는 거죠. 치킨은 절대 살이 안 찐다. 이런 재미있는 표현. 그리고 잡지에도 배민다운 어떤 그런 스토리로 계속 광고를 한 거예요. 올리브 잡지에는 고기 맛이 고기서 고기지. 느낌 확 오시죠? 그리고 결혼 잡지, 웨딩은 다이어트는 뽀샵으로. 배드민턴 잡지에서는 치킨은 단식, 치맥은 복식. 쿠켄이라고 하는 음식 요리 관련된 전문 잡지에서는 국은 물보다 진하다. 혹시 배민서체 기억하세요? 그 배민서체로 쓴 것들은 텍스트 이렇게 한글로 딱 써져 있는데 눈에 시선이 이렇게 딱 박히면서 아 저거 완전 배달의 민족, 배민스럽다라고 하는 느낌을 팍 나타내 주잖아요. 요렇게 결국은 어떤 느낌으로 사람들이 기억을 하느냐? 결국 스토리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 자기와 연관된 스토리가 들어갔을 때 기억을 하는데 경희 외에도 배민 회사 구성원들의 100명 이름을 버스 광고에 넣어서 결국은 팬덤을 형성했던 그런 성공 사례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예도 있어요. 2년 동안 고생해준 김하윤 님의 퇴사를 슬퍼하여 현대 오트론의 김정민 님이 부릅니다. G.O.D의 거짓말. 이러면 결국 아무리 다른 광고를 했을 때는 눈에 안 띄었겠지만 현대 오트론의 김정민님과 연관된 사람들은 하루 종일 그 광고를 이야기하겠죠. 우리가 가끔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같아요. 뜨는 콘텐츠를 만드느라 5만 사람을 다 타겟으로 모든 사람을 향해 콘텐츠의 메시지를 뿜어내는 경우 아무도 안 보는 콘텐츠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7번 낙방한 사람들에게만 말해주고 있는 7.8기 요거는 꼭 성공할 수 있는 핵심 비법 이러면 7번 떨어진 사람 중에 8번 붙어야 되는 사람을 타겟으로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사람이 더 집중해서 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또다시 배민이 썼던 광고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그리고 요즘에도 광고하는 건 버거킹. 너도 우리 민족이었어. 이거 그냥 배달의 민족으로 시켜 드세요라는 메시지 하나도 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배달의 민족, 우리는 같은 민족이야 이러면서 배달 민족의 앱을 여는 저희 가족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뜨는 콘텐츠 결국 내가 팔려야 되잖아요. 고객이 열광하고 감동하고 재구매를 하고
구독을 하고 공유를 하고 반응을 보이는 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했을 때가 아니라 어쩌면 단 한 사람을 대상으로 집중했을 때 더 폭발력을 가질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결국 당신을 만나는 고객, 당신을 만나는 친구, 당신을 만나는 동료가 당신과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여지까지는 그런 생각 잘 안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 만나면 기분이 들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바꿔야 되겠죠. 근데 그게 컨셉이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쭉 나가세요. 그래도 괜찮아. 단 뭐만 잘하면 나 없으면 안 될 만큼 아찔하게 실력 발휘를 지속적으로 하셔야 돼요. 왜? 끊임없이 적들이 나를 포함하지 않은 그죠? 내가 속해 있지만 나를 포함하지 않은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를 공격해서 제거할 목적을 가지고 계속 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므로 못하면 바로 제거. 왜? 싸가지가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실력은 좋은데 이 성격까지 좋은 경우가 금상첨화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일 잘하는 사람은 일할 때는 무지하게 까칠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목표치, 도도하게 일하고 싶다. 난 도도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려면 성격만 도도해선 답이 안 나와. 뭐까지 도도해야 된다? 실력까지 도도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확실한 실력을 증명해 보이시면 성격은 좀 모나도 괜찮아요. 뭐 꼭 어떻게 원만하게 살아요. 스트레스 받게.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사셔도 괜찮아요. 단 클라이언트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다르다. 다른 종자다. 나랑 같은 부류의 사람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어. 왜? 먹고 사셔야 되잖아요. 자, 이러면 이제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콘텐츠 만드는 게 내가 좋아하는 걸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좋아하는 일을 하면 행복할 것 같잖아. 제가 글 쓰는 삶을 살겠다고, 글 쓰는 게 그렇게 좋다고 이렇게 공표하고 사는데요. 글을 쓸 때마다 눈이 빠질 것 같아요. 토 나오는 것 같아. 근데 이걸 왜 자꾸 쓰냐고요. 그게 바로 내가 좋아하는 본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잖아. 그런데 그건 나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되게 많은 사람들 있죠. 파울로 코엘료라고 하는 그 연금술사의 그 저자도 글 쓰는 게 굉장히 힘들다라고 토로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뭐 금방 앉으면 뚝딱 쓸 것 같은데 어떻게 했어요? 쓰겠다고 결심을 수십 번 한답니다. 그리고 미뤄서 죄책감에 있는 대로 시달리다가 밤늦게 글을 쓰면서 다시 위로를 받으면서 역시 잘했어 라고 하는 그걸 반복하면서 책을 써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결국 그 연금술사가 초판은 900부밖에 못 찍은 그런 책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증세 좀 더 세를 늘려서 찍어보자 그랬더니 출판사가 거절을 했었답니다. 그리고 나서는 불이다라고 하는 그 다음 소설을 이제 주면서 요 책 나오면서 연금술사도 더 찍어주세요라고 해서 간신히 2쇄가 나왔는데 그 이후 전 세계에 이 연금술사가 번역돼서 팔리면서 6,500만 부가 팔렸답니다. 2년에 한 번 새 작품을 발표하는 아주 정기적으로 따박따박 글을 쓰는 작가인데요. 이 작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뜨는 콘텐츠를 말한다. 사람들은 스토리에 매료된다. 그럼 스토리는 도대체 어떤 게 뜨는 걸까? 결국은 4가지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오직 4가지 이야기만이 존재한다. 2사람의 사랑 이야기, 3사람의 사랑 이야기, 권력 투쟁, 그리고 여행. 서점에서 파는 책은 모두 이 4가지 주제를 다룬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맞는 것 같아. 제가 쓴 책이 왜 사랑받지 못했는지 알았어. 사랑이 없어. 뭐 2사람이든 3사람이든 드라이해. 그리고 권력 투쟁 얘기도 없어. 그리고 여행기도 없어. 그러니까 드라이할 수밖에 없어. 경제 경영이 어려운 건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아마 앞으로 제가 쓸 경제 경영과 관련된 소설, 제가 좋아하는 빅픽처를 쓴 책, 저자도 까먹었어. 내가 이 사람처럼, 더글라스 케네디네요. 더글라스 케네디처럼 되고 싶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소재는 제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퍼스널 브랜딩과 관련된 이런 쪽인데, 이거와 관련돼서 뜨는 이야기로 만드는 방법을 몰랐거든요.
알았어요. 거기에 사랑 이야기를 집어넣으면 됐어. 권력 투쟁을 집어넣으면 됐고요. 여행 이야기를 좀 담으면 굉장히 소프트하게 사람들 마음에 닿을 거라는 이야기를 제가 방송을 준비하면서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이 얘기예요. 자, 나만 고생하는 줄 알았어요. 나만 힘든 줄 알았어. 근데 가장 큰 위로와 도움을 받은 건 위대해 보이는 사람이나 위대한 작가나 최고의 마케터나 어떤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 모두 진흙탕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엄청 위로가 되더라고요. 나만 이런 게 아니었어. 모두가 그렇다. 근데 핵심은 뭐예요? 의지예요, 바로. 작가를 만드는 건 문장력이 아니라 어떻게든 쓰고자 하는 의지가 바로 작가를 만드는 거고요. 뜨는 콘텐츠를 만들고자 하는 것도 역시 어떻게든 만들고자 하는 의지 때문에 뜬다라고 하면 됩니다. 핵심 뭔지 아시겠죠? 뜰 때까지 쓰면 된다. 뜰 때까지 콘텐츠를 만들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파울로 코엘료의 조언으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뜨는 콘텐츠 만들겠다고 해갖고 그냥 하나에 모든 걸 다 담겠다 하면 백서 아시죠? 백과사전이 되니까 지루해지는 거야. 너무 많은 메모, 너무 많은 리서치 정보를 남기려 하지 마라. 그러면 독자는 지루해질 뿐이다. 독자를 믿어라. 독자가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나치게 설명하지 마라.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결국 독자가 채워서 완성시켜 줄 거예요. 컨텐츠를 만드는 저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완벽하게 모든 걸 주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의 빈 여운은 듣는 분이 채우실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당신 브랜드 연구소 조금 더 여운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브랜드 연구소는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 생각표현연구소, 셀링포인트 연구소, 브랜드 컨셉 디자인이 함께합니다.